저기요 그러면 짬뽕 하나 주세요. 저기요 막 뛰어서 왔더니 여기 춘장 좀 더 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당 생활을 만들어드리는 주방대장 민콩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식당에서 시간 개념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식당에서 시간 개념. 자, 첫 번째는요 영업시간입니다. 영업시간. 내가 어떤 영업시간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인가. 왜 영업시간이 중요한가 하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팔고 싶어. 간단하게. 그 다음에 밥을 팔고 싶어. 고기를 팔고 싶어. 이 세 가지. 술 팔고 싶은 영업시간은 언제입니까? 5시부터 저녁, 요즘엔 일찍 닫으니까 뭐 1시쯤 되겠죠. 1시쯤. 이걸 결정해야 돼요. 자, 밥은 10시부터, 적어도 저희는 이제 9시부터 나오지만 뭐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 이게 영업시간이 됩니다. 자, 고기는 어떨까요? 고기는요 밥과 술을 다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같이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족발집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오래전부터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된다. 그 친구가 11시부터 11시까지 했어요. 근데 11시부터 문을 열고 족발을 팔긴 했어요. 물론 그때 오양족발이 또 그쪽이 유행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업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시부터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을 팔고 저녁 11시나 12시까지 마감하는 걸로 하던지, 아니면 저녁 장사만 해라. 한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나 1시까지 마감을 해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어차피 11시에 나와가지고 족발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권유했죠. 4시부터 12시까지가 인건비상으로도 맞고 이 술집에 집중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11시에 사람이 나오는데 굳이 그걸 사람을 놀리냐 이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영업을 하다 보면 집중 영업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11시부터 11시까지 장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종업원들이 장사를 했거든요. 한 9시 반쯤 되면은 손님을 안 받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뭐 안 받게끔 막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손님을. 그러면 결국엔 9시 반까지 영업을 하게 되는 꼴이 돼요. 11시부터 나왔으니 12시간 11시 반까지 영업이 되겠어요? 너무 힘들지? 그리고 11시부터 11시가 사람 구하기 힘들어 또. 그래서 차라리 집중적으로 요 시간대에 직원들을 급여를 맞춰가지고 구해라 그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문을 닫긴 했어요. 어쨌든 이 영업시간을 결정하는 거, 고기 같은 경우에 10시부터 뭐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영업시간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타겟과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그 음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시간을 잘 정해야 돼요. 이게 상권에 따라서 이 영업시간도 정해지지만 내가 파는 물건에 의해서 영업시간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어느 날 11시, 12시에도 뭐 족발 먹으러 소주 먹으러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 타겟은 아니잖아. 내 타겟이 집중되는 시간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 시간 개념 중에 영업시간을 정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게 손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직원과 나와의 관계도 있어요. 9시에 끝내는 식당과 10시에 끝내는 식당과 업주 입장에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슨 요일에 내가 쉴 것인가, 아니면 뭐 일요일날 쉴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일요일날 문을 닫고 9시에 마감을 치면요 직원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직원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겠죠. 이 영업시간과 무슨 요일에 일할 것이며, 이런 영업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집중 영업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영업시간에 스피드하게 음식을 빼내고 주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서 그냥 마냥 앉아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 메뉴의 회전율.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들으니까 감이 오시죠? 짬뽕을 볼게요. 짬뽕. 저희같이 이제 생선구이, 한상정식, 한상, 백반, 그 다음에 참치집. 여기서 제일 손님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짧은 게 어떤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겠죠? 이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 이거 3등이에요. 자, 이 짬뽕을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짬뽕을 주문하고 먹고 나가는까지 시간이 저는 한 20분에서 25분이에요. 30분으로 잡으십다. 자, 요거는 백반이 한 상 쫙 나오면 모르겠지만 상을 차려주고 나오고 좀 거창하게 먹는다 그러면 40분에서 한 50분까지 먹어요. 자, 요런 참치집 같은 경우 술을 먹잖아요. 이건 뭐 아무리 빨리 먹어도 90분에서 120분 더 먹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한 타임이 끝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1층에서 해야 될지 2층에서 해야 될지 3층에서 해야 될지 결정이 돼요. 이걸 가지고 1층에서 한다? 그러면 월세가 엄청 싸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1층에서 한다? 월세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1층에서 한다? 짬뽕은 1층에서 해야 돼요. 2층은 특수한 경우야. 상권이 집중돼가지고 그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 해가지고 2층에서 짬뽕집을 해도 직장인들이 점심때 우르르 내려서 먹는다. 2층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로드 매장에서 짬뽕을 한다 그러면 1층에서, 면을 1층에서 해야 되는 거야. 떡볶이는 어디서? 1층에서 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 이 회전율 때문에, 회전율. 이 시간. 요게 길어질수록 매장의 사이즈와 테이블의 개수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30분밖에 안 먹기 때문에 매장이 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야. 90분, 120분 먹는다면 매장이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 매장 조그맣게는 돈이 안 되는 거야.
위치와 시간의 관계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메뉴의 회전율을 알아야 돼요. 내 메뉴를 손님이 와서 먹고 나가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에 그렇게 해서 몇 번 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만이 그 매장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고, 매출을 추정하고 나면은 어떤 매장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 영업 방식이 달라져, 영업 방식이. 자, 이런데 테이블로다 놓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이런데 테이블로다? 이제 돼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안 됐었어요. 지금 돼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저기요, 그러면 여기서 와가지고, 네, 그러면 짬뽕 하나 주세요. 저기요, 그럼 내가 가면 막 뛰어서 왔더니 여기 춘장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테이블로더 당연히 써야겠죠. 영업 방식이 결정된다니까. 내 메뉴의 회전율에 의해서 영업 방식이 결정되는 거야. 영업 방식, 그 다음에 매장의 크기, 테이블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익이 안 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김치찌개 집을 했었어요. 그 평수가 8평에 김치찌개 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야, 싸게 팔자. 1인분에 3,900원에 팔았어요. 2008년 8평의 좌석이, 이 집기 좌석이 꽉 차막 점심에 2번 돌더라고요. 2번. 3,900원짜리 곱하기 40 해볼게요. 4,000원 잡을게요. 4, 4, 16, 16만 원이에요. 점심에 16만 원. 많이 파니까 20만 원 팔더라고요. 20만 원에다가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4개월인가 하고 접었거든요. 얼마나 멍청한 거냐면 하루 매출이 50이 안 되는 거야. 거기 매장이 월세가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50을 팔아야 돼. 저하고 아줌마하고 둘이 했거든요. 그것도 겁나 빡시죠. 호래 한 사람하고 저 주방에 혼자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이 계산을 안 하고 한 거야. 객단가가 얼마나 회전될지. 자, 이거 20개 김치찌개 2개짜리 화정역에서 자리 잡으면 줄 서서 먹는다 해도 10회전 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3,900원짜리 김치찌개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세 번째는요, 창업 준비 시간. 창업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 실패 확률이 떨어지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지요. 특히 외식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느냐의 싸움이야. 대박 내는 게 아니라니까. 준비 시간이 길다고 대박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식당 창업을 하는 사람이 대박을 낸다고 꿈을 꾸는 순간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잘 됐어요? 두 번째 망해요. 거의 99.9%가 그렇게 돼요. 준비 시간이란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가 경험해봐야지. 경험치. 매장에 가서 그 메뉴를 경험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조사, 시장 조사하는 거야. 내가 시장 조사를 해봐야지. 이 메뉴가 이 동네에 먹히는지, 이 상권은 또 어떤지,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보내야 되냐? 그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 준비 시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돼. 6개월. 6개월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매장에 관심을 갖고 그 매장을 또 찝었어. 그 6개월 동안 그 매장을 관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메뉴에 대해서 공부하고 먹어보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은 돼야 된다고. 그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몸을 좀 담가둬야 이거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없죠. 그래서 식당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쿡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영업시간, 메뉴의 회전율, 그 다음에 업주의 준비시간, 이 세 가지를 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면 그 느낌상 실패 확률 50% 일단 줄어들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 자, 오늘은 식당의 정석,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는요,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운 거, 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왜 식당을 하는가? 내 식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님은 내 식당에 와서 왜 먹는가? 이 얘기를 할 거니까 다음번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식당의 정석이라든가 주방의 정석은요, 몇 번 돌리다가 유료 구독자가 전환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오늘도 슬기로운 식당 생활 만들어드리는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